옛날 사람들 발길이 완전히 끊긴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화를 입는다는 폐가 한 채가 있었지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여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고 그 집은 결국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리는데도 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들고 그 집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미쳤다. 저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그 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선택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녀가 그 집을 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버려진 집. 옛날 산과 들이 맞닿은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그 마을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폐가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비가 오면 방 안으로 빗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고 밤이면 바람 소리인지 사람 숨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한밤중에 불빛이 보였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들어갔다가 병 얻어 나온 사람도 있다더라. 그렇게 소문은 부풀어갔고 결국 그 집은 마을 지도에서도 잊힌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가 앞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부. 옷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오래된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보며 겁에 질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미야,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집이야?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다. 모두가 말리다. 과부가 폐가를 사겠다고 나섰다는 소문은 하루도 안 되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미쳤어? 저 집에 들어가면 탈난다니까. 아이들 데리고 무슨 짓이야. 차라리 움막을 짓고 말지. 마을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은 전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좋지 않게 떠났네. 하지만 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말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전 재산이라면서? 아이들 목숨보다 집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꼬깃꼬깃 접힌 돈 보따리를 꺼냈을 뿐입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자 아이들 미래 전부였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과부는 전 재산을 주고 폐가의 문서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 곧 후회할 게다. 첫날 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해가 지자마자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쿵, 쿵 소리가 났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미 품에 파고들어 떨었습니다. 어미야, 무서워. 과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하지만 그녀의 눈도 밤새 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 집 안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과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귀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문 앞까지 오지 않고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흔적. 날이 밝자 과부는 집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부엌 뒤편 흙바닥에서
이상한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양이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어미야, 누가 다녀간 거 아니야? 과부는 아무 말 없이 그 흙을 조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천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 없는 위패 하나와 마른 종이 쪽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못한 자의 한을 기억해 주기를. 과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라 잊힌 사연이 묻힌 집이라는 것을. 과부의 과거.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과부는 홀로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폐가와 관련된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고 그녀는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 사람은 많았지만 사실을 알고 있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도망칠 곳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곳이었어.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마주하겠다고. 그 선택이 아이들의 운명까지 바꿀 줄도 모른 채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그날 이후로 과부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어떤 날은 사람을 묶어두기도 하니까요. 밤이 되면 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마치 집안을 누비는 누군가가 나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한 발자국. 과부는 아이들이 잠든 뒤 등잔불을 들고 부엌 뒤편을 살폈습니다. 위패와 쪽지가 나온 자리 주변을 더 파보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아닌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기익. 과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문틈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의 흙먼지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사람 발자국과 달랐습니다. 발가락이 유난히 길고 뒤꿈치가 거의 찍히지 않은 모양.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흔적은 방 뒤쪽 벽면 아래의 오래된 장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장판은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때 아이 막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미야, 누가 울어? 과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울음소리? 분명 어디선가 가늘고 긴 숨소리 같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등잔을 끄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마을. 다음 날 과부는 결심하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누가 말렸든 무슨 소문이 돌았든 이 집의 사연을 알아야 했습니다. 장터 한쪽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 앞에서 과부는 조심히 물었습니다. 저 버려진 폐가 말입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주모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아씨,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집 이야긴 듣는 사람도 탈난다니까. 과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그 집에 살고 있어요. 탈이 날 거라면 이미 났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제야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사내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엔 죄가 묻었어. 죄요? 한 사람의 억울함이 그 집 기둥에 박혀있지. 사내는 술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 집엔 나무를 잘 다루는 사내가 살았지. 가난했어도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부탁하곤 했네. 과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사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길상이라 했지. 과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길상, 그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곳간에서 쌀이 사라졌네. 그날 밤 그 사내가 곳간 근처에 있었다는 말이 돌았고 결국 그 사내에게 죄를 씌웠지. 증거는요? 과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거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증거는 필요 없는 법이야. 주모가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몇이 주도했어요. 곳간을 관리하던 이가 제일 앞장섰죠. 과부는 깨물듯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주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못해요. 지금도 그 집안이 마을을 쥐고 있어요. 그 순간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폐가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의 문. 그날 밤 과부는 아이들을 일찍 재웠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작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과부는 방 뒤쪽 장판에 칼끝을 넣어 조심히 들춰냈습니다. 낡은 장판 아래에는 나무판이 한 겹 더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두드리자 속이 빈 듯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과부는 이를 악물고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끼익끼익. 못이 뽑힐 때마다 집안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나무판이 들렸고 그 아래에서 작은 문짝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문짝엔 자물쇠 대신 헝겊이 여러 겹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봉인한 흔적. 과부는 천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파르르 떨며 작아졌습니다. 바람도 아닌데 불꽃이 휘었습니다. 과부는 문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와 기름 먹은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를 펼치자 거기엔 남편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아니다. 그 쌀은 이미 다른 이가 빼돌렸고 나는 그날 밤 그걸 보았다. 과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뚝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아래쪽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쥔 자, 이도윤은. 과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지금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집안의 이름.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엔 낡은 은비녀 하나와 붉은 끈에 묶인 열쇠. 과부는 은비녀를 알아봤습니다. 그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언젠가 꼭 쓰라며 건네주던 비녀였습니다. 과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숨겨둔 거였구나. 그때 바닥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려줘. 과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울음 같기도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돌려드리면 됩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등잔불이 잠깐 크게 흔들렸습니다. 과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이 원하는 건 공포가 아니라 진실과 돌려놓음이라는 것을. 죄인의 집안. 다음 날 과부는 마을 어른들이 모이는 사랑방을 찾아갔습니다. 손엔 남편의 기록과 열쇠를 쥔 채 사랑방엔 도윤 집안의 늙은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감님이라 불렀습니다. 과부가 문턱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대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과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폐가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랑방의 공기가 한순간 얼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잊힌 집이다. 잊혀도 되는 일이 있고 잊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부는 종이 뭉치를 꺼내 사랑방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남편 길상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쌀을 빼돌린 자를 봤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과부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 글조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글조각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과부는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목숨, 그리고 지금도 떠나지 못한 목숨. 사랑방 한쪽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인네가 감히 어른들 앞에서 과부는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열쇠는 곳간의 열쇠입니다. 폐가 바닥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이 열쇠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사랑방 창호지가 덜컹덜컹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사랑방을 두드리는 듯 과부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그 집은 계속 폐가로 남고 마을도 계속 죄를 품은 채 살 것입니다. 대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쌀을 빼돌린 것은 내 아들이었다. 사랑방이 술렁였습니다. 대감님, 그 말씀이. 대감은 눈을 감은 채 이어 말했습니다.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굶었고 나는 체면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내에게 죄를 씌웠다. 과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억울함을 이제야 세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과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대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매를 맞고 그 집에서 죽었다. 과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럼 이제 돌려주십시오. 무엇을? 남편의 이름을, 남편의 억울함을, 그리고 그 집에 묻힌 사연을. 밖에 바람이 잠깐 멎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멈춘 듯. 폐가가 집이 되는 날. 며칠 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폐가 앞 들판에 모였습니다. 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길상은 죄인이 아니었다. 모든 죄는 내 집안이 지었다. 그를 억울하게 죽게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과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손에서 온몸으로 떨림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길상의 이름을 돌려주겠다. 마을은 그에게 사죄하고 이 집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지방 깊은 곳의 먼지를 한꺼번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등잔불이 꺼진 줄 알았던 방 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빛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패를 바닥 아래에서 꺼내 집의 가장 높은 곳 석가래 아래에 모셨습니다. 당신 이제 돌아가도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돌아왔어요. 그때 아이들 중 둘째가 방안 공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미야, 아까 누가 웃었어. 과부는 아이를 끌어안고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왠지 정말로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나무와 흙과 기와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
그동안 외면한 죄를 손으로 갚는 것처럼 폐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집이 되어갔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새로 서는 날 과부는 장독대 옆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공포의 집이 아니야. 누군가의 억울함이 묻힌 자리였고 우리가 그걸 꺼내 하늘로 올려드린 자리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하게도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폐가를 무섭게 만든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과 외면이었다는 걸. 과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버린 집을 내가 산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다시 불러준 거였구나. 그렇게 버려진 폐가는 한 여인의 전 재산과 한 남자의 억울함과 마을의 뒤늦은 사죄로 새로운 시작의 집이 되었습니다.